자, 여러분 오늘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게요. 그 노트 새로운 페이지 피시고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부분에 이어서 오늘도 좀 중요하고 어려운 내용을 볼 건데 지난 시간에 봤던 내용이 단어의 이해 부분이거든요. 저번에 단어의 구성 요소와 어근, 접사까지 봤죠? 그 어근, 접사를 세 페이지에 적었던 친구들은 그 밑에 공간이 남아있으면 거기다 적어도 돼요. 어근, 접사를 제가 1번으로 해주지 않았나요? 그죠? 1번 구성 요소였죠. 2번 동그라미로 뭘 할 거냐면 단어의 종류 봅시다. 여러분 단어의 종류는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근하고 접사의 개념을 알면 사실 다 배운 거랑 마찬가지라서 단어의 종류 첫 번째 거부터 가볼게요. 단일어. 여러분 단일이라는 말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한 개라는 거거든요. 의미가 한 개다. 다른 말로 하면 어근이 한 개라는 소리예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했지만 의미를 구성하는 조건이 어근이었는데 그 어근이라는 친구가 하나 있으면 의미가 하나 있는 거고 그게 단일어예요. 개 쉽죠? 자, 무슨 말이냐면 정의를 적어볼게요. 어근 한 개로 구성되어 더 이상 의미적으로 분해될 수 없어. 쪼개지지 않는 단어를 우리가 단일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것도 너무 쉬운데 제가 좀 억지로 복잡하게 적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해나 달 같은 거 보세요. 얘 이거 의미 몇 개야? 하나죠 당연히. 이 해라는 글자 안에 의미는 하나잖아요. 달도 의미가 하나고. 뭐 굳이 이 친구를 쪼개서 디귿, 리을로 쪼개면 이미 여러분들 배웠겠지만 디귿, 리을로 쪼개면 이 친구는 뭐로 쪼갠 거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렇지. 의문의 형태로 쪼갠 겁니다. 자, 의문의 정의가 뭐예요? 이제 그냥 줄줄 나와야 돼. 뭐야? 말의 뜻을 구별하는 가장 작은 소리의 단위죠. 그럼 소리의 단위라는 거는 소리만 있는 거고 뭐는 없어요. 의미는 없어요. 의미 있으려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누구까지 와야 돼? 형태소까지 와야 돼요. 그럼 얘는 의문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의미는 여기까지는 와야 있는 거야. 해나 달. 그럼 해나 달은 의미가 있어. 즉 이 친구는 의미가 하나야. 어근이 몇 개예요? 한 개죠. 얘도 어근이 한 개겠죠. 똑같이 얘들아 어떤 착각을 할 수 있냐면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단일어는 글자 하나짜리인가요? 아니죠. 나무라는 글자 볼까요? 나무. 여러분 나무라는 글자 안에 의미 몇 개냐면 의미 하나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선생님 전 나무를 쪼개면 이렇게 쪼갤 수 있잖아요. 나랑 무로. 그럼 이 나무란 단어는 I am 무란 뜻이에요. 그 나무가 아니죠. 그 의미가 전혀 아니라 요거 자체의 의미가 하나라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쪼개면은 내 마음대로 그럼 해, 달을 합치면 그 해달이 되잖아. 그 수달, 해달 할 때 해달.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도 어근은 한 개라는 소리입니다. 이 정도는 고등학생들인데 다 구별하죠. 이제 단일어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어근 접사의 개념과 연관된다는 이유가요. 단일어 말고 두 번째로 배우는 게 복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합어는 유추가 가능하겠지만 복합이라는 거에서 느껴지죠? 의미가 두 개라는 소리입니다.
자, 복합어 안에 종류가 또 두 개로 쪼개지죠. 첫 번째 뭐랄까 이렇게 할까요? 첫 번째 합성어. 복합어는 의미가 두 개 이상 있는 건데 그 중에서 합성어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제가 지난 시간에 끝날 때 살짝 말했는데 어근과 어근이 만나야 됩니다. 이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죠. 어근이란 친구는 혼자서 의미가 100%짜리인 친구들이다. 그게 합성어, 그게 어근이라고 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다 예시를 적어줄까? 그냥 옆에다 적을게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띄어쓰기를 안 합니다. 사과나무는 띄어쓰기를 안 해요. 이 사과랑 나무가 그냥 단어로서는 하나야. 사과나무는 한 단어야. 근데 그 안에 의미는 몇 개예요? 두 개죠. 어떻게 두 개예요? 라고 쪼개보면 이렇게 쪼개질 거 아니에요? 사과랑 나무로. 근데 이때 사과랑 나무가 각각 의미로서 존립할 수 있죠. 각각이. 그래서 얘도 어근이고 얘도 어근이야. 이게 합성어죠. 뭐 하나만 더 해볼까요? 자, 돼지고기. 마찬가지로 얘도 여러분 띄어쓰기 안 합니다. 단어는 한 개야. 근데 의미가 두 개죠. 어떻게 두 개예요? 돼지랑 고기가 더해진 걸 거 아니야. 이때 돼지가 어근이고 고기도 어근입니다. 이게 합성어예요. 아, 개 쉽다. 근데 두 번째가 파생어죠. 파생어라는 친구가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이때 파생어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근과 누가 더해져요? 접사. 요렇게 적으면 또 여러분들이 선생님 접사가 뒤에 와요 이럴까봐 접사가 앞에 와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돼도 전혀 상관없어요.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있을까? 그럼 맨발을 볼게요. 맨발. 이거 맨발 띄어쓰기 안 합니다. 단어는 한 개예요. 의미가 두 개거든요. 의미가 두 개란 소리는 일단 복합어라는 거야. 근데 복합어는 복합어인데 얘를 두 개로 쪼개봤더니 이렇게 쪼개지거든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 예상되겠지만 발은 의미가 100%짜리 어간이에요. 어근. 그죠? 근데 맨이 어때요? 어떤 의미예요? 뭐 맨발, 맨손, 맨얼굴, 맨이 뭐예요? 그죠? bear. 베어 말고 raw. 생, 날거서 이런 말이잖아요. 아무것도 안 신는 발, 맨발. 화장 안 하는 맨얼굴 이런 거. 그 맨이 의미가 분명히 있죠. 근데 혼자 써요? 내 친구는 발처럼 생겼다는 되는데 쟤는 맨처럼 생겼다. 뭐 이런 말을 못 쓰지 않나요? 그 영어 맨 말고. 그죠? 얘는 그러면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불완전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접사가 됩니다. easy. 자, 그럼 이런 경우 하나만 더 보죠. 예를 들어서 군소리도 여러분 보이겠지만 의미 두 개입니다. 어떻게 쪼개야 돼요? 군이랑 소리겠지. 소리는 의미가 있어요. 혼자 완벽해요. 근데 군은 어때요? 조금 애매하지 않아요? 군소리 할 때 군이 뭔데요? 군소리의 군이 뭐야? 군소리 할 때 군이 무슨 소리길래 군소리예요? 쓸데없는입니다.
쓸모없는. 군 소리 하면 잡소리야, 잡소리. 그러니까 뻘소리. 올바른 우리말을 쓰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뻘소리는 와닿잖아요. 친구가 뻘소리 한다. 군 소리가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쓸데없는 거를 처먹는 걸 군것질이라 그러죠. 그때 똑같은 군이에요. 자, 근데 이제 시험 문제로 나오는 게 우리 겪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그럼 쓸모없는 밤이에요? 아저씨 되게 서운해하셔요. 그럼 군고구마는 쓸모가 없는 고구마예요? 상당히 차별적인. 저 군고구마 되게 좋아한단 말이죠. 안 돼요. 그럼 이건 뭐야? 네, 얘는 구운 밤을 줄어들어 쓰고 있는 준말, 줄어든 말이야. 얘랑 달라요. 이거 아니야. 이것도 아끼지 마. Anyway, 이 새끼 뭐예요? 의미는 있는데 혼자 못 쓰죠. 접사. 이렇게 접사가 붙으면 파생어. 그러면 접사가 뒤에 붙을 수도 있다는 걸 하나 증명해 놓고 가야겠죠? 뭐 있을까? 넌 진짜 욕심쟁이야. 쟁이가 뭐예요? 어떤 성질이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욕심은 명사죠. 그냥 욕심 자체가 한 단어예요. 이거 어근이에요. 근데 쟁이는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건 맞는데 너 쟁이다 이런 말 못하잖아. 그럼 쟁이는 어근이에요? 접사예요? 접사가 되겠죠? 여러분, 그러면 소금쟁이는 접사예요? 그 소금쟁이 알죠? 이거 그 떠다니는 애. 소금쟁이는 접사야? 아니에요. 그냥 소금쟁이가 한 단어예요. 복합어가 아니라 단일어야. 뭐 물론 옛날에 소금, 근데 왜 소금쟁이에요? 소금처럼 소금은 뜨지도 않잖아. 왜 생문을 한 친구들 몰라요? 왜 소금쟁이야? 몰라요? 알아와요? 저는 몰라요. 저는 당연히 모르죠. 국어선생님인데. 근데 소금쟁이는 일단 하나야. 단일어예요. 그 얘랑 전혀 무관해요. 그리고 뒤에 오는 거 뭐 있을까? 뭐 있지? 뒤에 오는 게? 꾼 저번에 했잖아. 뭐 없나? 쟁이, 꾼. 요리사, 마술사, 사도 족사예요. 고마워요. 아주 좋은 예시가 나왔네요. 요리, 마술 할 때 앞에 붙는 게 명사고 사가 접사네요. 그러네요. 뭐뭐 하는 사람. 동호회? 동물 이름 중에 뭐 있지? 뻐꾸기, 기러기, 개구리.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단일어로 볼 거냐 합성어로 볼 거냐 해서 얼마 전에 한글 맞춤법 때 나왔던 거잖아요. 19항에 따라서 명사 파생 접미사 이가 붙었는데 거리다를 붙일 수 없는 단어의 경우에는 이어 적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맴맴거리다나 개굴개굴거리다가 안 되기 때문에 개구리, 맴이로 못 적고 다 이어 적는다 했죠. 그래서 그건 파생어인데 소금쟁이는 그냥 단일어예요. 그거 나중에 외우는 게 편해요. 지금 외우면 스트레스 받아요. 암튼 요렇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뭘 알아놔야 되냐면 맨발, 군 소리 할 때 친구들은 접사가 여기 와 있죠? 얘네는 접사가 뒤에 와 있고요. 그래서 맨발이나 군소리 같은 친구들을 보고 뭐라고 부르는 거야? 여기다 적을까? 저번에 배웠죠? 접사가 앞에 붙으니까 뭐가 돼요? 접두사. 얘네는 꼬리에 오니까 접미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를 그래도 하나는 해놔야 될 것 같은데 이때 얘들아
이 접사라는 친구의 기능이 뭔지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어요. 뭘 배웠죠? 우리 저번 시간에 접사의 정의를 적었잖아, 여러분이. 뭐라고 적으셨어? 말의 앞뒤에 붙어서 의미를 더하거나 제한하거나 품사를 바꾸거나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고1에 올라가면 그게 많이 나와요. 얘네를 보니까 의미를 제한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발은 발인데 아무것도 안 씌워놓은 발 이렇게 의미를 딱 제한을 건단 말이에요. 군 소리도 소리 중에서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딱 범위를 제한시켜요. 그건 알겠어. 근데 품사를 바꾼다는 누구만 가능한 거예요? 중에서 얘만 가능합니다. 얘만 가능해요. 품사를 바꾸는 게 정말 중요해요. 전미사가 가능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뒤에서 다시 배울 거긴 한데 잘 봐야 돼. 자, 높다. 높다. 품사가 뭐예요? 아직도 사를 모르면 좀 힘들어. 높다는 상태잖아요. 형용사죠? 자, 근데 이 친구에서 안 바뀌는 부분 높에다가 내가 높은 정도, 이 정도 높아를 의미하게 바꾸려면 뭘 붙이면 돼요? 그래, 이렇게 붙이면 높이는 뭐가 돼? 명사가 되죠. 높은 정도를 의미하는 명사가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게 한 애가 누구예요? 얘죠. 근데 앞에 와요, 뒤에 와요? 그래서 전미사야. 그럼 앞에 오는 접두사와 뒤에 오는 전미사 중에 품사를 바꾸는 건 누구겠어요? 전미사입니다. 알겠죠? 자, 고1 올라가는 아가들, 니넨 전미사만 외워놔. 전미사만 외워. 지금 당장은 내신을 다시 알려줄게. 자, 고2, 고3들, 접두사가 그럼 못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딱 2개 있어요. 나중에 수능이나 내신 때 나오는 것 때문에 그런데 그냥 일단 하나만 알아놔. 대표적인 예시가 매예요, 매. 이거. 이 매. 자, 마르다 있죠. 마르다. dry. 마르다. 마르다는 품사가 뭐야? 동사예요. 말라가는 중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마르다는 점점 말라가는 ing가 돼서 동사거든? 근데 메마르다는 이미 dry 된 상태예요. 그래서 쟨 형용사야. 그럼 마르다 앞에 매가 붙었는데 품사가 바뀌었지. 그래서 접두사도 바꾸는 기능을 하기는 해. 2개밖에 없어. 매랑 하나 더 있는데 그럼 기억이 안 나. 그거 알아볼게. 매가 뭐 대지고등학교나 서영고등학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고2 시험에. 고2, 고3은 알아나요? 고1 땐 이거 안 나와요. 그래도 알아놓으면 좋겠죠? 하지만 주로 누가 바꿔요? 전미사가 바꿔. 그럼 이렇게 대놓고 바꾸는 새끼들을 그래서 뭐라 그래요?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다 해서 뭐라 그래? 뭐로뭐로 바꾸는 땡땡 파생전미사라고 하는 거예요. 파생이 형식을 바꾼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높다 해서 높이가 됐다라고 하면 형용사를 명사로 바꾼 파생전미사. 근데 뭐로 바꿨어? 그래서 무슨 파생전미사야? 명사 파생전미사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명사로 바꿔줄 수 있는 애가 뭐가 있겠어? 이가 붙어도 되고 뭐 되게 많겠죠. 아지도 있고 뭐 엄도 있고 개도 있고 그죠? 우리 배웠잖아. 지울 때 쓰는 거 뭐야? 그럼 개가 붙어가지고 명사가 되죠. 지우다, 지우개. 개도 무슨 전미사야? 명사 파생 전미사인 거예요. 알겠죠? 됐죠? 여러분 요걸 여러분이 알아놓으면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통사적, 비통사적만 알고 가도 성공이다. 정말로. 알겠죠? 오늘 가장 어려운 걸로 갈 거면 지운다. 나 여기까지 이해 안 된다. 괜찮아. 이해 안 돼도 한번 다시 해줄 수 있어. 없어요 진짜? 다 이해가 됐다고? 똑똑한데?
자, 그러면 지울게요. 와, 진짜 통사적, 비통사적만 이해를 해도 여러분이 이번 문법 특강, 몰입문법 특강 듣는 거에 3분의 1은 성공한 거야. 아닌가? 너무 적어? 5분의 2? 더 작아지는 건가? 잠깐만. 그 비교 어떻게 하더라? 3분의 1이랑 5분의 2 비교 어떻게 하지? 아, 통분. 알아. 15죠. 15분의 얘가 더 크네. 나도 알아. 야, 봐봐. 맞잖아. 이게 더 큰 거지. 5분의 2가 더 큰 거잖아. 장난 아니죠. 제가 수학계가 저를 버려서 저 진짜 마음 먹었으면 필드상인 거 알죠? 스티븐 호킹 이겨요. 진짜로. 전 기계의 도움도 필요 없어요. 우리 오늘 이어서 정말 중요하게 볼 부분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합성법의 구분. 우리가 지금 2개를 배웠어요. 의미가 2개면 복합어라고 부르는데 그 복합어의 첫 번째 게 합성어, 두 번째 게 파생어. 합성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랑 뭐가 더해지는 거야? 간 아니야. 어근하고 어근이에요. 합성이라는 것 자체가 어근과 어근이 더해지는 거죠. 자, 근데 얘들아 정말 잘 따라야 진짜 중요한 거야. 자, 합성법의 구분의 첫 번째 거부터 가볼게요. 바로 통사적 합성입니다. 그럼 얘들아, 통사적이 뭐냐? 이제 문학 작품을 저랑 분석하고 배웠던 친구들은 통사구조의 반복이란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그게 문장구조의 반복이란 뜻이죠. 물론 통사가 문장이란 뜻으로도 쓰이는데 왜 문장이라는 뜻을 지니게 됐냐면 올바르게 연결된 구조를 통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문장은 보통 올바르게 주어 서술어를 갖추고 있어야 문장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배웠잖아. 그러니까 통사구조의 반복은 올바르게 쓰인 문장이 반복됐다 이런 말인 건데요. 정확하게 통사란 무엇이냐면 올바르다란 뜻이에요. 정확한 뜻은. 그러니까 통사적 합성이다라고 하면 이 뜻이 뭐냐면 대한민국 우리말의 문법 규칙을 아주 잘 지켜준 합성법입니다. 규칙을 어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말의 문법 규칙을 지켜서 합성이 되면 그건 통사적이에요. 그 무슨 말인데요? 자, 종류를 여러분들이 잘 봐야 돼요. 첫 번째부터 가볼게. 우리말의 문법 규칙 중에 가장 뻔한 그 규칙 첫 번째 바로 조사의 생략입니다. 이미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생략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학교에 책을 놓고 왔다를 나 학교 책 두고 왔다라고 해도 말이 전달됩니다. 조사를 생략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그 말은 다른 조사 중에 하나 관형격을 뺄 수도 있다는 소리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 사과나무는 어떻게 된 나무? 원래는 뭐예요? 나무는 나무인데. 그렇지. 원래는 이렇게 돼 있어야 하지 않나요? 나무는 나무인데 사과의 나무겠죠. 그러니까 사과나무겠지.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합성되는 과정에서 이렇게 합성이 될 때
기존에 존재했던 요 조사가 그냥 생략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말에서 조사를 빼도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합성될 때 조사를 생략했는데 우리말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조사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알겠죠? 이런 거야. 개 쉬워. 이해만 하면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어요. 또 뭐 있을까? 하나만 더 할까 그래도? 서운하니까. 우리 앞에서 그 사이시옷 배울 때 이미 사이시옷이 참 뭐뭐의의 합 줄임이었죠? 예를 들면은 이거 읽으면 산길로 읽는 이유 기억나시죠? 합성어에서 앞 글자가 니은 받침이고 뒤에가 구두바지사로 시작하면은 시옷이 더해져서 산시옷 기읍길이 되는데 그게 15세기의 뭐의 흔적이었어요? 뭐뭐의의 흔적이었잖아. 사이 소리가. 얘도 애초에 길은 길인데 산에 있는 산의 길 요렇게 줄어든 거잖아요. 이렇게 더해진 거잖아. 그때 얘가 날아가고 요렇게 합성됐는데 그게 우리말에서 문법 규칙에 전혀 위배되는 게 없다. 두 번째. 우리말에 그러면 두 번째 통사성은 뭐가 있냐? 진짜 뻔한 소리 할 거예요. 관영어 더하기 체언. 이게 뭔 소리죠? 뭔 소리긴 뭔 소리예요? 여러분 체언이 뭐예요? 우리 이제 뒤에서 배울 거긴 한데 체언이 뭐야? 그렇지. 얘들아 고등학생이면 알긴 알아야 돼. 명사, 대명사, 수사를 합쳐서 체언이라고 불러요. 우리 좀 이따가 배워요. 근데 명대수를 체언이라고 부르는데 이 친구는 반드시 관영어가 꾸민다. 알고 계셔야 돼요. 아직도 영어학원에서 못 나와가지고 명사를 꾸미는 거 형용사다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말은 형용사가 꾸미는 역할을 안 한다고 했죠. 이거 진짜 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부터 이해해야 되는데 얘 있죠, 이거. 이게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관영어가 뭔지. 자, 여러분 관영어라는 친구는 이미 우리가 이제 뒤에서 문장 성분할 때 배우겠지만 저랑 수업했던 옛날에 중딩부 보낸 친구들은 기억할 텐데 관영어가 될 수 있는 거 세 개가 뭐죠? 관영사, 전성어미, 관영격 조사 세 개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관영어는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관영어라는 친구는 어간에다가 요거의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관영어라는 친구는 어간에다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니은 또는 리을을 결합시킨 걸 관영어라고 부른다고. 와, 선생님 전 이건 뭔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괜찮아. 요걸 배워볼 거야. 여러분들이 요거를 이해해야만 넘어갈 수 있어. 정말 중요한 거거든. 자,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봐야 돼.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이거 예시로 적어줄게. 옆에다가. 여러분 먹다랑 빵을 더하고 싶어 내가. 근데 먹다 빵이라고 꾸밀 수는 없잖아요. 먹다 빵이란 말은 불가능하잖아.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친구를 그냥 안 바뀌는 부분 어디까지죠? 그게 어간이라 그랬죠. 그럼 이렇게 하면 돼요? 먹빵? 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붙여요? 여기다가 니은이나 리을을 붙이면 먹은 또는 먹을 빵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는 쓸 수 있죠. 그죠? 이게 올바른 표기 방식 아니에요? 이거 말하는 거야. 우리말에서 뭔가 꾸미려고 하면
저기서 말하는 이 어간에다가 이렇게 전성 어미를 붙여서 요렇게 관형어를 만들면 뒤에 오는 체언을 꾸밀 수 있다. 당연한 소리잖아요. 그죠? 관형어를 만들려면 어간에다가 전성 어미를 붙인다. 그리고 그렇게 체언을 꾸미게 하는 게 누구다? 자, 집중해. 체언을 꾸미고 있는 게 누구라고? 관형어. 그때 관형어는 어떻게 만든다고? 어간에 전성 어미를 붙인다고. 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예쁘 그녀 돼요? 예쁘다 그녀 합치고 싶어. 예쁘 그녀 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니은 같은 거 붙이면 요렇게 예쁜 그녀 되지 않아요? 이렇게는 되죠? 그죠? 요 구조를 말하는 거예요. 너무 쉽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두 번째 관형어 체험까지 봤어요. 세 번째 여기다 적을까요? 되겠죠? 네, 될 것 같아요. 3번 그 다음 세트로 묶여 나오는 메뉴입니다. 요 두 개는 무조건 알아야 돼요. 관형어가 체언을 꾸민다? 동시에 중학교 때 다 했어야 돼요. 했던 거예요. 부사어라는 놈이 용언을 꾸밉니다. 그럼 용언은 누구예요? 그렇지. 동사랑 형용사. 얘를 용언이라 그러죠. 얘네를 꾸미는 건 누구라고? 부사어야. 즉 관형어가 용언 꾸밀 수 있어요? 자, 보여줄게 무슨 말인지. 일단 얘들아, 이것도 똑같아. 부사어가 되려면 얘랑 똑같아요. 위에 있는 관형어랑 어간에다가 부사형 전성어미를 붙이면 됩니다. 근데 부사형 전성어미가 너무 많아요. 몇십 개 돼요. 대표적인 것만 적을게요. 진짜 엄청 많거든요. 이 전성어미가. 부사형은. 근데 그냥 대표적인 것만 알아놓으셔도 돼요. 뭐 개, 도록, 드시 엄청 많아요. 이거 조금 기억하는 친구들은 뒤에서 다시 한번 하겠지만 중3 때 배웠던 안긴 문장 배울 때 부사절로 안긴 문장을 찾으려면 부사형 전성어미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때 뭐 예를 들면 비가 소리도 없이 내린다라고 하면 그때 이가 전성어미잖아요. 그거 말하는 거예요. 자, 얘도 어떤 것 때문에 그런 건지 한번 볼까요? 많다랑 먹다를 볼까요? 많다, 먹다. 많다, 먹다 안 되죠. 근데 뭔가를 더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요렇게 쓰려면? 이때 여러분 먹다의 품사가 뭔데요? 그렇지, 동사잖아요. 그럼 용언이잖아. 그럼 요 앞에 뭐가 와야 동사를 꾸밀 수 있어요? 부사어. 그럼 얘 부사어로 바꿔줘야 되지 않아요? 이 먹다. 요렇게 만들면 얘가 결합돼서 어떻게 나와요? 요렇게 되죠. 많이 먹다. 이때 요렇게 결합된 친구가 뭐가 된 거냐면 부사어가 된 겁니다. 아까 얘가 관형어가 된 것처럼. 별게 아니에요. 부사어가 있어야 동사를 꾸밀 수 있다 이 소리야. 쉽게 말하면 여기 앞에다가 먹다 앞에다 관형어를 붙여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예쁜 먹다. 돼요? 안 돼요. 예쁜 먹다는 안 되고 개 먹다 할 때 그 개는 뭐였어?
부사형 전성어미죠. 그러니까 동사나 형용사를 꾸미려면 반드시 뭐를 붙여야 돼, 앞에? 부사. 거꾸로 그러면 많이 빵 돼요? 아니면은 많게 그녀. 안 되죠. 거꾸로 부사가 체언을 꾸밀 수 있을까? 안 돼요. 요거 하는 거야. 이게 우리말의 규칙이라는 거야. 지금 첫 번째 규칙이 뭐였어요? 조사를 뺄 수 있다. 두 번째 규칙이 뭐였어요? 관형어가 체언을 꾸민다. 세 번째가 부사어가 용언을 꾸민다. 이때 관형어나 부사어는 원래 어간에 관형사형, 부사형, 전성, 어미가 붙어야만 관형어, 부사어가 된다. 알겠죠? 이걸 진짜 이해해야 이따 비통사를 이해합니다. 알겠죠? 마지막 네 번째. 우리말의 문법 규칙 네 번째입니다. 부사어 용언 이거 예시 하나 더 해드려요? 괜찮아? 이해돼요 진짜? 그럼 만약에 예쁘다야. 예쁘다. 예쁘다 앞에 뭐로 할까요? 뒤지다. 자, 뒤지다, 예쁘다 합쳐보세요. 잘했어. 그렇게 하면 돼요. 서술형에다 그런 예시 적지 마시고. 알겠죠? 4번이 뭐냐면 그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요 중간에 이 구조가 너무 중요하다. 이 진짜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너네 중3 때 배우는 거다. 문장의 정의가 뭐라고?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드러나는 거죠. 이때 문장의 정의는 주어와 서술어가 각각 한 번씩 등장해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서술어는 있는데 주어가 없다. 안 돼요. 주어가 있는데 서술어가 없다? 안 돼요. 거꾸로 주어가 두 개인데 서술어가 하나다? 의심해봐야 돼요. 주어가 하나인데 서술어가 두 개다? 그것도 의심해봐야 돼. 즉 주어랑 서술어는 꼭 세트여야 돼요. 무조건. 생략이 돼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어야 돼요. 즉 문장 속에는 주어와 서술어가 각 한 개씩 있어야 돼. 오케이? 그러나 but 서술어가 두 개 이상 오는 경우 만약에 내가 그럼에도 억지로 서술어를 두 개 쓰고 싶어. 그럼 서술어와 서술어 사이에 반드시 뭘 집어넣어야 돼요? 연결 어미가 필요해요. 자,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봐야겠죠? 안 어려워. 안 어려워. 자, 여러분이 집에 갔어요. 그래서 나 피곤해 오늘. 집에 가서 나 빨리 집에 와가지고 잤어. 자, 나는 지금 오다랑 자다를 같이 쓰고 싶어. 여기 지금 내가 주어고요. 여기가 서술어예요. 그죠? 근데 나 서술어를 두 개를 다 쓰고 싶어. 욕심쟁이야 나는. 돼, 안 돼? 나 집에 오다 자다. 안 되죠? 그러면 그냥 합쳐버려. 오자다.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줘야 돼? 뭐 와서도 좋고 와서는 뭐의 줄임말이야? 그렇지. 오아서자든 오고자든 뭐 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연결어미. 이게 안 들어가면 말이 안 된다고. 선생님 저 이해가 잘 안 돼요. 예시 하나 더 해줄게요. 그녀가 밥을 자, 나랑 그녀랑 만났어. 밥을 먹어.
그리고 집에 가. 먹다 가다 동시에 못 쓰죠? 자, 쓰고 싶어. 이거 두 개 동시에. 이거 동시에 쓰고 싶어. 그러면 먹가다 돼요? 안 되죠? 먹고 가다, 먹어서 가다, 먹지만 가다.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걸 연결어미라고 한다고. 이 연결어미가 없으면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오케이? 제가 왜 이렇게 힘들게 통사성을 하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 게요. 그럼 여러분 예상할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의 통사성이 있는데 이 통사성이라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문법 규칙이라 그랬죠. 그럼 얘를 안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비통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죠? 이해되죠? 통사성인 걸 이해 못했으면 비통사 못 넘어가. 자, 진짜 솔직히 질문해봐. 이건 내가 100번까지는 좀 에바고 한 10번까지는 더 해줄게. 알았어, 5번까지 더 해줄게. 알았어. 진짜 해줄게. 이건 이해 안 되면 얘기해줘야 돼. 이거 못하면 비통사 못 넘어가. 진짜 다 됐다고? 슬슬 디멘터들이 보이는데. 아, 진짜? 알았어, 여러분을 믿어볼게요. 넘어갑니다. 지운다. 여러분 밑에 잠깐만. 이 정도로 빈 공간 절반 이상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적는 게 좋고요. 비교하니까. 그게 아니면 그냥 옆에 페이지 넘어가서 이렇게 펼쳐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둬도 나쁘지 않아요. 알겠죠? 노트 아끼지 마. 여러분이 공부할 때 잘 보이게 해. 정말로. 니네 노트야. 나 보여주기용이 아니야. 난 눈 감고도 쓸 수 있어. 진짜 나 이거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알아서 실눈 뜨고 쓸 수 있어. 깐깐한 녀석들. 지운다. 자, 여러분 합성어의 구분 그럼 두 번째가 뭐겠어요? 적자. 방금 통사적인 걸 배웠어요. 그럼 당연히 비통사가 뭐겠어? 옳지. 문법 규칙을 지키지 않고 박살내버린 거야. 약속을 깬 거지. 쉬워, 이것도. 하다 보면 다 돼. 비통사는 진짜 장담하는데 모의고사에 맨날 나올 겁니다. 솔직히 한두 문제 나오잖아요. 늘 나와요. 우리 고2들은 왜 그렇게 아니라는 표정을 지으면 내가 아니야. 끄덕끄덕 해줘. 나오지? 네, 나온다고 해줘야 돼. 나오지 않나? 보통 비통사는? 늘 나오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개인적으로 제가 가장 많이 나온다고 느끼는 애가 1번 유형인데 관형사형 전성어미의 삭제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까 전성어미 배웠죠? 호준아, 예쁘다 그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예쁘다 그녀, 예쁘 그녀 안 되고 어떻게 바꿨어? 예쁜 그녀. 그럼 관형어로 바꿀 수 있는 전성어미 두 개 뭐였지? 니은이나? 그렇지. 전성어미에 뭐가 있냐면 니은이나 리을이 있는 건데요. 얘를 빼버리면 이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거야. 예쁘다 그녀를 예쁜 그녀가 아니라 예쁘 그녀라고 적으면 돼요? 또는 먹은 빵이 아니라 먹빵. 안 되잖아요. 근데 그따구로 적는 합성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보세요. 자, 전성어미 아까 얘기했지만 먼저 뭘 적어드릴 거냐면 이거부터 하자. 다시. 얘들아, 그냥 그 남자도 하지 마. 남자로 해. 자, 멋지다 남자야. 그죠? 남자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그럼 명사 앞에 꾸미는 친구는 관용어가 와줘야겠지. 그러면 어간을 붙여가지고 멋지에다가 남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떻게 봐야 돼요? 이렇게 니은 붙여가지고 이 친구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나요? 그죠? 그죠? 이렇게 돼야만 맞는 거잖아. 얘들아, 이렇게 적는 양식을 보고 아까 얘기했죠. 무슨 양식이라 한다고요? 문법 규칙을 지켰으니까 이게 뭐야? 그렇지. 얘가 통사적 양식이야. 그지? 그럼 이제 아닌 놈들 보면 되겠죠? 첫 번째. 제일 대표적인 것부터 가볼까? B입니다. 똑같지 않나요? 밥의 품사가 뭐예요? 명사 체언이죠. 그럼 원래대로면 얘들아 어떻게 적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밥 위에 뭐가 덮여 있는 건가 봐. 그러면 원래 어떻게 적어야 돼? 이렇게 니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적어야 맞죠? 근데 우리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안 적죠? 이렇게 안 적고 니은도 없애죠? 그리고 그냥 어떻게 적어? 이렇게 활용하지 않아요?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배웠던 통사성을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원래대로면 덮은 바에 맞는 거잖아. 안 지켰죠? 비통사죠. 대충 어떤 건지 알겠죠, 이제? 자, 하나 더 할까요? 버섯, 품사가 뭐예요? 명사죠. 자, 검다, 버섯도 마찬가지야. 원래 검다는 형용사기 때문에 어간 검을 갖게 되고요. 이 친구랑 버섯을 더하려면 원래대로면은 이렇게 니은이 와줘야 돼. 그래서 이 친구가 버섯은 버섯인데 어떤 버섯? 블랙버섯, 검은 버섯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활용할 때 이렇게 안 쓰잖아. 얘도 안 써요. 이렇게 그 왜 나이 먹어가지고 이렇게 얼굴에 거뭇거뭇하게 올라오는 걸 보고 검버섯이라고 하는데 안 쓰고 그냥 이렇게 적잖아요. 그럼 이것도 뭐예요? 비통사겠죠. 알겠죠? 이게 지금 예쁘 그녀랑 똑같은 구조라니까? 적어놓은 게. 근데 그냥 굳어진 거야, 말이. 그러니까 합성은 됐는데 심지어 어근끼리 더해진 거니까 합성어는 맞아. 왜냐면 어간도 어근의 일종이니까. 분명히 합성어는 맞아. 근데 문법 규칙을 안 지킨 거죠. 비통사 합성어가 됩니다. 이해됐어요? 둥이 이해된 거 맞니? 진짜 됐어? 된 거야? 됐다고? 진짜지? 안 되면 다시 해줄게. 이거 정말 이해된 거야? 여러분 질문을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이제 끔찍한 혼종을 보실 차례입니다. 부사어 더하기 체언. 여러분 아까 얘기했는데 이 부사어란 친구는 누구를 꾸몄죠? 그렇지. 동사랑 형용사를 꾸미는 게 부사어라고 했습니다. 예쁘게 입었다처럼. 반면에 체언은 누가 꾸며줘야 되죠? 예쁜 그녀처럼 관형어가 꾸며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 친구도 먼저 올바른 예시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쁜 그녀라고 하면 그녀의 품사가 뭐예요? 대명사니까 채원입니다. 그 앞에 오는 예쁜은 뭐예요? 관형어죠. 그럼 이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죠? 또는 자, 예쁘게 입었다 볼까요? 입었다의 품사는 뭐예요? 동사죠. 용언이네요. 그럼 예쁘게는 지금 입었다를 꾸미고 있으니까 앞에 오는 예쁘게는 뭐가 돼요? 부사어. 이것도 맞는 거예요. 이거 뒤집으면 돼요? 예쁜 입었다 예쁘게 그녀? 안 되죠? 요게 맞는 구조죠? 이거를 통사적 합성어라고 합니다. 얘네를 통사 구조라고 불러요. 그런데 그게 아닌 놈이 있으니까 이렇게 적고 있겠죠? 여러분 부슬부슬이라는 거 이렇게 부슬부슬 흩날리는 모습이거든요. 부드럽게 깨지는 모습이거나 모습을 묘사한 거니까 뭐죠? 의태어죠. 얘들아, 의태어는 우리 옛날에 저랑 부사 배운 친구는 알 텐데 무조건 의성어 의태어는 부사어예요. 의태 부사야, 부사. 무조건 부사야. 왜냐하면 의성어 의태어 뒤에는 동사 형용사만 와요. 깡총 깡총 뒤에 뭐가 와? 뛰다. 뛰다 품사가 뭐야? 동사잖아. 풍덩 빠지다. 동사잖아. 짹짹 울다. 그래, 그런 식이야. 무조건 뒤에 동사 형용사가 와요. 부슬부슬 비가 부슬부슬 내리다 이래야 될 거 아니야. 원래 부사어야 이거. 비는 품사가 뭔데요? 체언이죠. 명사니까. 이 두 개. 근데 더해지잖아.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요렇게 활용을 하잖아.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 부술비라는 단어는 지금 누가 누구를 꾸미는 구조예요? 부사가 체언을 꾸미고 있죠. 이런 혼종 가능함? 안 돼요. No! 비동사예요. 이런 것도 뭐 있을까 그러면? 원래 바람이 산들산들 분다죠. 이 부사거든? 근데 바람은 뭐야? 체언이지. 이거 두 개 결합할 수 있을까 원래? 안 돼. 알겠죠? 이게 어떤 느낌의 혼종으로 다가와야 되냐면 뭐 있을까? 출렁파도. 그러니까 출렁파도를 한 단어로 못 쓰잖아요. 출렁파도 이런 식으로. 파도가 출렁인다라고 하든 출렁출렁 일다 이렇게 하든가 해야 되는데 출렁파도를 한 단어로 못 쓰잖아. 똑같은 거야. 근데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비동사로 합성이 돼버린 거죠, 이미. 알겠죠? 서술어끼리 두 개 쓸 때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연결형이 붙인다 그랬죠? 예를 들면은 가다 안 돼서 먹고 가다. 친구가
아서, 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미가 있다 했잖아요. 그 어미를 붙여줘야만 원래 두 개를 결합시킬 수가 있는데 그 어미를 안 써버린 거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유 오늘 너무 졸려서 지금 일을 못 하겠어. 자다, 일하다. 결합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일하다예요? 아니죠. 자고, 일하다 이런 식으로 결합, 요 연결어미가 들어가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통사적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안 쓰는 놈들이 있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그럼 원래 높다랑 푸르다는 서술어가 두 개거든요. 그럼 원래 어떻게 적어야 되냐면 이렇게 높고 푸르다라고 적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친구를 우리가 안 써버리고 그냥 이렇게 쓰잖아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지? 산이 높푸르다란 말을 써요. 높고 푸르다인데. 그럼 연결어미를 쓴 거야, 안 쓴 거야? 안 쓴 거죠. 자, 또는 뭐가 있냐면 자, 몸이 안 좋을 때 여러분 피가 나면 약간 그 블랙 나오는 거 있죠. 원래 이것도 피가 검고 붉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연결어미 안 써버려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적어요? 검고 붉은 걸 그냥 검붉다라고 해버리거든. 그러면 이 친구들 다 뭐예요? 얘도 우리말의 규칙을 지키지 않은 비통사적 합성어가 되겠죠. 원래대로면 연결어미를 꼭 적어줘야 하는데 연결어미를 적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더해버린 거니까 저렇게 되면 비통사다. 알겠죠? 비통사만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해도 정말 잘한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제 오늘 두 번째로 볼 거는 여러분들 합성, 파생 요거 보면서 여러분하고 뭐 봤냐면요. 단어의 이제 종류를 나열했잖아요. 그 단어를 분류할 겁니다. 단어를 분류할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단어를 분류해서 묶어내면 품사가 돼요. 품사가 돼요. 자, 우리 이제 품사 배웁시다. 아예 새로운 페이지로 넘겨서 완전히 대제목 적을게요. 품사의 이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단어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단어의 종류가 뭐고 합성 파생어가 생기고 등등등등 배웠어요. 그러면 그 단어들이 이렇게 만들어진 친구들을 사전에다가 정렬하듯이 배열한 집단의 묶음을 얘를 품사라 그러죠. 그래서 품사의 정의를 그래도 한 번만 적을게요. 품사의 정의를 한 번은 적어놓자. 단어들을 공통된 특징에 맞게 분류한 집합입니다. 단어를 묶어냈을 때 그 묶어낸 단어들을 가지고 집합 관계를 만들어내면 그게 품사다. 뭐 예를 들어서 이름을 나타내는 친구를 다 묶어. 그럼 그게 명사겠죠. 동작을 나타내는 애들을 막 묶어놓으면 동사겠죠. 그런 거예요. 쉽죠? 자, 이때 여러분 우리가
이제 품사의 종류는 그래도 여기 다 고등부인데 설마 중학교 1학년 때 배우잖아요. 그죠? 중1 때 배우는 건데 다 품사는 아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뭐 있죠, 서령아? 거기부터 나와요? 알았어요. 형용사. 아, 최애가 형용사야? 오케이. 최애가 형용사고. 시우라 뭐 있어? 형용사. 명사. 동사. 섞이네? 대명사. 조사. 감탄사. 4개 남았어. 수사. 관용사? 동명사. 투부정사. 전치사. 예, 그거 다 비동사는. 예. 우리말은 여러분 순서대로 외우는 게 편해요. 명대수. 명사, 대명사, 수사. 얘 묶어서 체언. 조사. 관계언. 관형사, 부사. 수식언. 그리고 감탄사, 독립언. 동사, 형용사, 용언. 이렇게 9개입니다. 그래서 명대수, 관부, 조감, 동형. 이렇게 외워놓으면 편해요. 명대수, 관부, 조감, 동형. 일단 요 9개는 알아놔야 돼. 이게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나중에 품사를 비틀어서 내는 문제에서 영어에서 사용하는 품사들이랑 헷갈리는 경우가 정말 생겨요. 대표적인 게 접속사. 설마 여러분이 투부정사를 헷갈리진 않을 거 아니야. 헷갈려요? 오, 제가 너무 여러분들 고평가한 건가요? 동명사, 투부정사 이런 건 안 헷갈리는데 접속사나 전치사를 우리말로 생각하는 친구가 가끔 있어요. 우리말은 접속사가 없어요. 그 역할을 접속부사나 접속조사가 합니다. 그 2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걸 순서대로 총 9개를 이번 주 다음 주에 가지고 나눠볼 건데 오늘 첫 번째로 배울 친구들은 체언입니다. 제일 베이직부터 가야겠죠. 체언은 문장 속의 몸통, 즉 주체 역할을 수행하는 역할, 그게 체언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종류를 그냥 적고 갈까요? 명사, 대명사, 수사. 명사랑 대명사까지는 잘 튀어나오다가 수사를 조금 이렇게 막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쫙 정리를 제대로 해보자고요. 명대수가 체언이니까 첫 번째 명사. 명사 정의가 뭐예요? 이름입니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규정 짓는 게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름 명자가 들어갔겠죠. 명사. 자, 명사의 종류 몇 개예요? 몇 개야? 오, 숨 막히는 정적인데. 찍어봐요. 몇 개예요? 하나는 아닐 거 아니야. 보다 조금 적어요. 4개예요.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보통명사죠. 이거 영어랑 거의 비슷해요. 보통명사의 정의는 집단을 대표하는 일반적 특성입니다.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반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는 걸 보통명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 예시를 어디다 적지? 그냥 옆에다 적을게요. 예시를. 이런 친구들인데 여러분 책상이라는 명사는요.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것도 책상이고 얘도 책상이고
저것도 책상이거든요. 근데 전부 모습이 달라요. 다른데 책상이라고 하는 비슷한 특징이 있죠. 무언가를 올려놓을 수 있는 것. 그 특성만 가지고 있는 대표 이름이 보통명사예요. 그 친구에 해당하는 여러 모습이 있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보통명사가 사람인데 여러분 다 사람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되게 겸손하시네요. 아직은 사회화가 덜 됐다. 뭐 일정 부분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우리 다 사람이잖아.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게 보통명사예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서 대표하는 일반적 특성. 그러면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면 뭐가 돼요? 그게 고유명사죠. 딱 하나밖에 없어야 돼. 유일한 존재성을 가지고 있어요. 딱 하나. 해. 태양이죠. 지구. 아, 혹시 지구 2개라고 믿는 사람? 꿈에서 깨지 않기로 도와줄게요. 하지만 지구는 하나예요. 달. 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학적으로 말하는 거고 제일 많이 나오는 2개가 뭐야? 네, 사람 이름. 그리고 지역 이름. 인명, 지명이라는데요. 이 무슨 알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전국에 수빈이가 몇 명이었어요? 한 4만 5천 명쯤 될걸요? 수빈이만? 더 될라나? 근데 정말 많을 거 아니야. 뭐 김수빈, 박수빈, 최수빈 다 있을 거 아니야. 하지만 이런 모습의 수빈은 한 명일 수 있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극단적인 이름은 제 친구 중에도 제명 있거든요. 근데 동명이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긴 제명은 하나잖아요. 그죠?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사람 이름은 하나밖에 없다 해서 그거고 마찬가지예요. 광주도 족이 있는 광주 있고 전라도에 광주가 있어요. 지명이 똑같지만 그 지역에 해당하는 이름은 하나죠. 그걸 보고 우리가 고유명사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세 번째, 추상명사. 추상명사는 다른 말로 개념명사라고도 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들을 다루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감정이죠. 뭐 이런 것들입니다. 슬픔, 의지, 희망, 사랑 이런 거. 설마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인다고 생각하시진 않잖아요. 물론 뭐 당연히 누군가의 의지를 그렇게 불타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어차피 여러분 시험엔 4번째가 나옵니다. 얘만 알아도 돼요. 4번째 뭐예요? 얘만 외우시면 돼요. 의존명사. 진짜 개 중요해요. 얘가 제일 중요해. 자, 의존명사는 자, 여러분 독립적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의존 명사거든. 무슨 말이냐면 원래 명사라고 하면 책상, 의자, 책, 사람처럼 그냥 그 자체로 쓸 수 있어야 되죠. 사람 되고 의자 되고 책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명사인데 혼자 못 써요. 그게 의존 명사야. 혼자 못 쓴다는 소리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돼요? 누군가 꼭 꾸며야 돼. 수식이 필수예요. 필수. 누군가 꾸며줘야 돼. 근데 얘들아, 의존 명사도 의존이긴 하지만 뭐예요? 명사죠. 명사는 뭐에 해당해요? 체언에 해당하죠. 그럼 우리 아까 배웠잖아. 체언을 꾸밀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관형어밖에 없죠. 형용사 아니야. 관형어밖에 없어. 그러면 의존 명사는 반드시 누가 꾸며줘야 돼. 그럼 누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래, 얘는 관형어가 필수로 와줘야 돼요. 자, 제가 그래서 이 친구를 2개로 나눠드릴 겁니다. 첫 번째,
의존명사의 첫 번째 예시는 단위 의존명사입니다. 단위 의존명사. 단위 의존명사가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셀 때 사용하는 명사들이 다 의존명사예요. 예시를 뭘 들어줘야 편할까? 예를 들면은 사람 셀 때 어떻게 세요? 강아지, 나무, 책 이런 거예요. 너무 쉽죠? 이런 친구를 활용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못 쓰죠. 그죠? 반드시 뭐가 와줘야 돼요? 책 3권 이렇게 오든가 이렇게 못 쓰죠. 사람 1명이라고 오든가. 이거 이따가 다시 배우겠지만 이 친구들은 뒤에 오는 걸 꾸미는데 숫자 의미로 꾸며서 뭐가 돼요? 수관형사라고 합니다. 암튼 관형어예요. 암튼 관형어야. 꾸미는 말이 앞에 없으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자, 그럼 단위만 셀 수 있냐? 그건 또 아니죠. 그냥 의존명사인데도 혼자 못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친구들인데 나는 걷기 좋아 이렇게 혼자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나는 예쁜 것이 좋아 해서 아까 예쁘다를 관형어로 바꾼 예쁜이 와야만 뒤에 오는 걸 꾸며서 쓸 수 있잖아요. 이렇게 혼자서 못 쓰는 친구들을 보고 무슨 명사라 한다고요? 의존명사라고 한다고. 의존명사는 앞에 뭐가 온다고? 관형어. 이것만 알아놔도 우리 뒤에서 배우는 조사랑 구별할 때 얘를 풀 수 있죠? 이거 외워놔야 돼요. 자, 나머지 2개가 너무 쉬워서 여기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첫 번째가 명사죠. 그죠? 지금 채원에. 두 번째가 뭐겠어요? 대명사. 그럼 당연한 소리인데 대명사는 뭐예요? 네, 명사를 여기다 적을까요? 명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대명사의 종류가 얘들아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인칭부터 하지 말자. 지시부터 하자. 지시가 더 간단해요. 이 대명사의 종류 중에 첫 번째가 지시대명사거든요. 자, 지시대명사가 뭡니까? 맞아요. 가리키는 방향이나 대상, 어떤 대상이나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아니면 됩니다. This, that, 아니면 장소, here, there. 이런 것들이 다 지시대명사예요. 위치나 방향성이나 어떤 대상이나 이런 거 가리키니까. 두 번째가 뭐죠? 바로 인칭대명사입니다. 인칭대명사. 인칭대명사도 뭐 그렇게 어려울 게 없어서. 오케이. 인칭대명사도 그냥 해도 되겠다. 너무 쉽다.
여러분 인칭 대명사는 인칭이니까 뭘 가리켜야 돼요? 그렇죠. 사람을 가리키면 인칭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인칭이 몇 개 있어요? 이 인칭 대명사 종류에 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외워놓으셔야 돼요. 당연히 일단 1인칭이 있습니다. 1인칭은 뭐예요? 내 시점이 1인칭이야. 1인칭 주인공 할 때 있잖아. 뭐야? 내가 1인칭이야. 그러면 나밖에 없어요? 네. 나를 포함한 것도 1인칭이야. 우리. 생각보다 우리를 많이 까먹더라고요, 여러분이. 자, 2인칭은요? 2인칭은 누가 2인칭이죠? 청자예요. 내 앞에 서 있는 거. 너, 너의, 뭐 너네, 뭐 자네, 뭐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 뭐예요? 3인칭. 3인칭은 뭐야? 내 눈에 지금 보이지 않아야 돼요. 그녀, 그들. 또 있나? 그녀, 그들. He, she, them, they. 단가? 있나? 3인칭이 단 거 같네요. 네. 예. 제 2인칭이에요. 제가 이렇게 쓰잖아요. 스펠링을. 이게 저 아이의 줄임말이거든요. 저 아이기 때문에 저 아이는 사실상 요 범위에 포함되고 있는 거라서 여기에 해당해야 돼요. 물론 이게 문맥에 따라 3인칭으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는 내 앞에 대화 상대가 아닌 경우를 3인칭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눈에 보인다는 거는 지금 이 대화 상황에 포함됐다의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빨라요. 아, 좋아요, 그게. 대화 상황에 껴있지 않은 사람을 3인칭이라고 하는데 이게 2인칭이 될 수도 있고 문맥에 따라 3인칭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대화 상황에 껴있지 않는 완전히 제3자라고 하면 걔는 그땐 3인칭이거든요. 근데 야, 쟤 좀 봐. 그러니까 우리 둘이 얘기하고 있는데 야, 쟤 봐봐. 하고 얘도 지금 대화에 있던 애한테 조금 멀어서 그렇게 말한 거야. 그럼 이건 2인칭이에요. 그러니까 문맥을 봐야 돼요, 그게. 무조건 제가 3인칭이다, 2인칭이다는 아니에요. 저라는 게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어요. 일단 1은 아니고요. 이건 문맥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로 좀 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 2, 3인칭은 여러분 다 구별할 줄 알아요. 근데 뭐가 이제 문제야? 밑에가 문제죠. 이거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부정칭, 미지칭. 이 졸라 빡치는 개념이에요, 이거 진짜. 그럼 미지칭과 부정칭은 둘 다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건데요. 저도 제가 정한 거 아니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지만 미지칭은 뭐냐면 일단 적어드릴게요. 이게 미지칭, 부정칭의 개념이거든? 사실 나도 이해가 잘 안 가. 근데 그 국립국어원이 발표한 건 뭐냐면 미지칭은 정말 지칭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는 이미 규정돼 있어. 예를 들어서 이 커피는 누구나 마실 수 있어 라고 하면 마시는 행위는 규정돼 있어요. 근데 그 대상만 규정돼 있지 않은 거야. 그럴 때 미지칭이라고 한대요. 근데 부정칭은 행위나 그 행위의 범위조차도 불특정할 때 부정칭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뭐 아무도 모른다 이런 것처럼 뭔가 그 어떤 행위나 사실 자체의 모호함이 포함되면 부정칭이라고 하는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 차이를. 그 뭔 계속 이거 아무나 먹어도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래요. 뭐 시험에 나와요, 그렇게. 둘 중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라고 묻지는 않는데요. 미지칭과 부정칭이 뭐냐는 물어봐요. 그러니까 밑줄을 누구에다 그었어. 그럼 이게 미지칭인 건 알아야 돼. 그 두 개를 구별하는 건 안 내요. 근데 아무에다 밑줄 그으면 이건 뭐겠어요?
부정칭 그렇게 나와야 돼. 그건 가끔 문제 구별해서 나와요. 시험 문제. 다만 이 자리에 미지칭이 쓰여요? 부정칭이 쓰여요? 같은 개 같은 문제는 안 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거는 좀 외워놓으세요. 너네 영어학원에서 이미 배웠잖아 이거. 제귀대명사. 영어학원에서 배웠잖아요. 자, 제귀대명사 뭐예요? 뭐야? myself, himself, herself, themselves. 그 self가 붙으면 제귀대명사. 근데 왜 제귀예요? 다시 re 가리키다죠. re 가리키다. 그 왜 제귀인데? 보통 언제 써요? 강조할 때 쓰죠. 이렇게 갈 때 우리 아빠는 본인께서 이렇게 하셨다. 아빠가 자기가 이렇게 뭐 했다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My father, himself, 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했잖아. 똑같은 거야. 이건 예시로 외워놓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우리 아버지는 당신께서 아끼는 노래가 있으시다 라고 하면 여기서 당신이 누구예요? 모르는 아니면 내 앞에 있는 사람이야? 당신은 할 때 그 당신이에요? 아니잖아. 이때 당신이 뭐야? 누구야? My father himself잖아. 이게 제기대명사라고. 쉽죠? 여러분 일상 대화에서는 야, 영희 걘 진짜 미친년이야. 할 때 이 개 있죠, 개. 이게 얘들아 그 아이거든요? 그 아이? 근데 영의 그 아이면 영희를 다시 받아 쓴 거죠. 이것도 제기대명사예요. 알겠죠? 그래서 보통 아까 얘기한 저 아이도 여기 들어갈 수가 있어서 뭐라고 딱 규정할 수가 없어. 문장 안에서 파악해야 돼요. 알겠죠? 왜냐면 영희를 빼버리면 그냥 3인칭이야. 야, 걔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3인칭이에요. 이 대화에 없으니까. 근데 영의 쓴 다음에 그 아이는 이라고 해버리면 이건 제귀칭이야. 그러니까 문맥으로 파악하세요. 그냥 외우지 마시고. 제귀 뜻이 뭐라고요? 뭐라고? 다시. 알겠지? 얘들아, 오늘 딱 하나만 더 하고 마무리할 거야. 이거 지워도 되죠? 됐죠? 자, 그럼 마지막. 오늘 체언까지만 할게요, 진짜. 자, 마지막. 후이짜, 후이짜. 자, 세 번째. 수사. 수사는 숫자와 관련된 지칭어입니다. 넘버랑 관련되면 돼요. 넘버. 두 개 뭐예요? 그 영어랑 조금 달라. 랑 관형사인데 그건? 자, 2학년들 빨리 도와줘. 자. 무슨 수사랑 무슨 수사예요? 고요 속의 외침이 이런 느낌인가? 쉽지 않네. 자, 여러분 수사는 생각보다 문제 제법 많이 나옵니다. 양수사죠. 첫 번째 양수사예요. 양수사. 양수사. 자, 양이 뭐예요? 네, 수량. 영어로 하면 이제 amount죠. 얼만큼 있냐? amount. 이만큼.
양. 수량을 상징해요. 뭐 있어요? 개 쉽잖아. 하나. 둘. 셋. 넷. 이런 거 있죠? 이게 양수사야. 그래서 언제 써요? 사과 하나를 사오렴 할 때 얘들아 이 하나 뒤에 뭐가 붙어 있는지 보면 뭐가 붙어 있어요? 조사가 붙어 있죠. 그럼 이 앞에 오는 하나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죠? 조사가 누구에 붙어요? 체언. 그래서 독립적인 체언인 수사라는 걸 알 수 있고 사과 하는 개잖아요. 그 양. 그러니까 양수사죠. 두 번째가 무슨 수사죠? 서수사. 서가 뭐예요? 순서. 그 몇 번째 순서, order. 몇 번째 순서인지. 이거 순서죠. 첫째, 둘째, 셋째. 자, 근데 이게 언제 쓰이냐? 셋째가 잘생겼어. 우리 셋째는 미남이다. 자, 이때 셋째가 뒤에 또 조사가 붙어 있으니까 체언이란 걸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세 번째 순서잖아요. 그죠? 너무 훌륭한 표현이에요. 자, 그럼 세볼까요, 같이? 잠깐만 제가 여기다가 적어놓고 이따 설명해 줄게요. 좋은 질문이에요. 자, 하나, 셋째. 얘는 순서니까 서수사, 양수사인데 그러면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줘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맞아. 뭐야? 네,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예요. 숫자는 문자가 아니야. 기호예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표, 물음표 같은 거야. 이건 문자가 아니야. 이게 아니라고. 이 명사에 분류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들아, 이건 얘네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수사가 아니에요. 이거 가끔 낚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이상하지 않아요? 이런 말 이상하지 않아? 사과 2를 사와라. 그래서 잘못된 표현이 1도 없어야. 도가 조사야, 보조사. 1도 없어. 틀린 말이에요. 이런 문법이 어딨어. 그냥 쓰는 거지. 근데 물론 뭐 친구들끼리 말할 때 1도 없어 이렇게 하겠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하나도 없어가 맞죠. 수사를 붙여서.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 친구가 1도 없어 이러면 무식한 새끼 이렇게 하면서 하나도 없어겠지. 빡대가리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 수사는 여기서 이게 끝이냐? 아니죠. 오늘 찐막 요거하고 마무리할게. 어차피 다음 시간에 그 수식원 배우면서 관형사를 한번 다시 할 거긴 한데요. 그래도 짚어놓읍시다. 자, 얘들아, 수사는 방금 얘기했지만 독립적 얘들아, 수사는 어쨌든 뭐에 포함되어 있어요? 체언이야, 체언.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울 거예요. 얘를, 관형사를. 관형사는 누구를 꾸미죠? 네.
체언이 아니라 뭐예요? 관형사는 뭐에 해당해요? 그렇지. 꿈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배우는 수식어에 해당합니다. 와우. 그럼 차이가 뭐예요? 얘들아, 차이가 뭐야? 수사라는 애는 체언이잖아요. 그럼 뒤에 뭐가 와요? 오! 그러면 수식어니까 관형사는 누굴 꾸며? 그럼 뒤에 누가 오겠어? 그래. 이걸로 구별해야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 똑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단 말이죠. 얘랑 같은 의미란 말이죠. 사과 하나를 사오든 사과 한 개를 사오든 똑같아요. 그런데 구별 어떻게 한다고? 자, 위에 거 봅시다. 하나 뒤에 뭐가 와요? 조사 왔죠? 그럼 앞에 오는 게 뭐겠어요? 조사가 왔으니까 그 앞에 뭐가 와? 체언이 오잖아. 얘 뭐야? 수사. 근데 얘 한 개는 한 뒤에 뭐가 왔나 봤더니 웜에 이거 아까 배운 거다. 뭐였어요? 단위를 셀 때 쓰는 거. 의존명사죠. 얘들아, 의존명사도 명사야. 좀 삐꾸가 있지만 명사야. 그럼 얘도 뭐예요? 체언이죠. 자, 체언 뒤에 체언이 왔어. 그럼 앞에 오는 하는 뭐가 돼요? 수관형사가 되겠죠.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아, 쉽다. 얘는 구별을 잘하는데 왜냐면 이제 모습이 다르거든. 이거 바꿔 쓰면 두 개 사면 어떻게 돼요? 사과 얘는 사과 그 다음 뭐야? 얘는 이 모습이 다르죠. 요렇게랑 요렇게랑 글자 모양이 다르잖아. 그래서 그걸로 구별할 수 있는데요. 어디서부터 안 돼요? 5부터 안 돼요. 똑같죠? 생긴 게 똑같아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아도 품사가 달라요. 똑같이 적용하면은 이거 뒤에 뭐 왔어요? 그럼 이거 뭐야? 수사죠. 이거 뒤에 뭐 왔어요? 그럼 이거 뭐겠어요? 네,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여기 뒤에 조사 오니까 수사, 의존명사 오니까 수관형사. 그럼 아까 여러분이 질문했던 이 좋은 질문 3번째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 구조인지. 자, 일단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새랑 셋 중에 새는 뭐예요? 새는 뭐야? 그래, 수관형사지. 그럼 일단 띄어쓰기 해야겠네. 얘들아, 난 한 번 해봤다, 2번 해봤다, 3번 해봤다는 횟수를 세는 의존명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째는 나야. 3번째가 나야. 쟤도 뭐예요? 하나째야, 두 개째야, 이거 할 때. 쟤도 의존명사예요. 그래서 3번째 띄어야 돼요. 얘도 의존명사야. 이해되시죠? 너 두바이 쫀득쿠키 몇 개 먹었어? 하나째야. 하나 띄고 째예요. 알겠죠? 의존명사라서. 그러니까 얘랑 다 띄었어야 돼. 이렇게 된 구조야. 관형사, 의존명사, 의존명사. 알겠죠? 이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뭐 봐야 돼요? 남은 거 저기 수식원, 관형사, 부사. 관형사 안에 지시관형사, 성상관형사, 수관형사. 그다음에 부사. 그다음 부사죠. 부사에 몇 개 있어요?
7개 있죠. 부사 안에 종류가 7개예요. 지시부사, 성상부사, 의성 의태부사, 그리고 부정부사, 시간부사. 또 뭐 있냐? 뭐 있지? 접속부사, 문장부사. 이렇게 있고요. 그거 다 하고 나면 용언, 동사형용사 봐야 되고, 그거 구별법 봐야 되고, 조사 안에도 3개 있죠. 이미 안 듣고 있구나. 알았죠? 볼 거 많아요. 고생했습니다.